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형남입니다. 제 16강에서는요, 내부회계 관리제도와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요,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만드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외부의 회계법인 혹은 컨설팅 펌의 용역을 받아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용역의 결과물 혹은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굉장히 많은 이제 문서들이 산출이 되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 산출물들은 엑셀의 형태라거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의 형태로 산출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실제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이제 운영하실 때에는 이러한 엑셀로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와 관련된 산출물의 형태로 운영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좀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하실 때에도 수기로 혹은 엑셀로 이렇게 만든 것들을 이런 시대들을 지나와서 이제 지금은 다 ERP의 도움을 받아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와 동일하게 내부회계 관리제도도 구축, 운영하시기 위한 이런 시스템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형태를 세 가지 형태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에 어떤 형태가 있냐면요.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그 업체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뭐 굿센 혹은 그리고 그 이외에 뭐 SAP 혹은 더존 이런 데서도 내부의 관리 제도와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프로액티비티라는 컨설팅 펌에서 발행된 패키지 형태의 내부의 관리도 운영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 형태의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구매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실 거는 공유 플랫폼 형태의 시스템 운영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명이 같은 워크플레이스에 접속을 해서 같은 그 가상의 공간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 플랫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구글 시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러한 개념들이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내부회계 관리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감사를 도와주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T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련된 시스템들 혹은 샘플링을 추출하고 혹은 샘플링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감사를 도와주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시스템들을 통해서 내부회계 관리도를 구축, 운영하실 수 있겠다. 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형태들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우선은 관리하시는 것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들의 관련된 내용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우선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는 그 플레이어별로 역할들이 다른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요. 특히나 이 정도 1번과 2번 혹은 3번의 일부 같은 데는 그 내부의 관리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대표이사와 내부회계 관리자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부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감사나 감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립적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우선은 제가 이 관련된 업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관리 제도와 관련된 업무만 한 20여 년 정도 하면서
관련된 업체들도 50개 이상의 업체들을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실무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장단점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장단점들을 조금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키지 형태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은요, 우선은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이러한 국내의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들도요, 라이센스 피만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고, 만약에 그게 회사 안에다 서버를 구축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1억 원까지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는 가격적인 좀 부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관련된 시스템의 퍼포먼스가 좋으면 또 만족할 수가 있긴 하겠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이런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들의 이런 퍼포먼스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물론 또 만족하면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를 따진다면 이런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크게 권고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들로 나오고 있는데, 이 가격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서버까지 구축해서 운영을 하시려면 회사에서 한 1억 원 정도의 가격까지, 2천만 원에서 뭐 1억 원 정도의 가격까지 지불하셔. 그 이상의 뭐 외산 프로그램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그거에 비해서 효과를 생각해 보면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변환해서 뭐 추출한다거나, 혹은 관련된 인사이트를 준다거나, 혹은 운영하시는 분들의 결국에는 시스템 쓴다는 것은 공수가 적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들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주고 내가 들어가는 그 관련된 노동력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의 감사인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보시지 않고 엑셀로 다 다운로드 받아서 달라 뭐 이렇게 해서 엑셀 형태로 그냥 그 별개의 파일 형태로 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왜 운영하고 있는지,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가격에 비해서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못하겠다. 이러한 정도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에 이제 공유 플랫폼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고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플랫폼들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린 엑셀에 자꾸 의지를 해서 업무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엑셀을 좀 버려야 됩니다. 엑셀을 좀 버리고 이러한 공유 플랫폼 형태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처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 플랫폼을 쓰면은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따따점 스마트 시트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구축 운영하실 때에 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인하우스 형태로 우리가 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하더라도 이 플랫폼을 갖고 어떻게 보시면 프로토타입을 만드시는 이러한 형태들로 운영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 플랫폼, 그러니까 구글 시트 같은 거 사용하실 수 있는데, 구글 시트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싼 만큼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 스마트 시트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이 스마트 시트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정도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비용은 유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년에 한 $1,000 정도, 1년에 US 달러로 $1,000 정도의 비용들이 드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130만 원, 뭐 이 정도 1년에 드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또 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뭐 간단하게 좀 드려보면은요, 첫 번째
ACL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udit Command Language 이렇게 해서요. 이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내부 감사 혹은 내부에게 관리에도 외부 감사 모두에 도움을 주는 감사에 도움을 주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udit Command Language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러한 회사에서 만든 ACL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웨어의 이데아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데아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케이스웨어에서 나오는 이러한 또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산 프로그램인 프로딧이라는 프로드의 IT를 더한 프로딧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자, 네 번째 또 소개시킬 내용은 K삭스 오딧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1, 2, 3번은요. 1, 2, 3번은 실제로 샘플을 추출하거나 랜덤 샘플링 같은 걸 도와준다거나 혹은 MUS 같은 것들 도와준다거나 그 이외에 여러 가지의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L이나 그 이데아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1번과 2번은 조금 비용들이 많이 든다. 그리고 관련된 교육들도 따로 또 받으셔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프로딧은 1번과 2번과 유사하지만 사실 국산 프로그램에서 이거 1번이나 2번, 그러니까 ACL이나 이데아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권고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ksaxaudit.com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감사를 위해서 나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부회계 관리에도 전용으로 나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관련된 통적 감사 기법을 지원을 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감사 기준서 1100에 따른 내부의 관리도 감사 혹은 프리오딧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시스템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들 많이 나와 있다. 국산도 있고 외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ERP를 만드는 회사들에서 같이 만들기도 하고요. 혹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만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펌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시스템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다만 가격 대비 그렇게 만족도는 높진 않았다.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좀 대안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 회사의 규모가 좀 크다고 한다면요. 인하우스에서 개발한다거나 이런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 회사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우선은 나중에 패키지 형태나 혹은 인하우스 개발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중간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실제 그 구축 운영을 하는 좀 그 실무적인 경험을 좀 갖고 싶다. 혹은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에 가깝다.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smartsheet.com이라는 이런 시트를 그 관련된 또 공유 플랫폼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와는 별개로요. 여기서 두 군데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통계적 감사 기법들을 위한 그 감사 지원 프로그램인데 관련된 내용들이 ACL, 이데아, 그러니까 프로딧, K삭스 오딧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런 K삭스 오딧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감사를 위해서 나와 있는 전문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딧과 같은 경우에는 ACL과 이데아와 같은 굉장히 방대한 범위의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은 다 이 프로딧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이용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이 스마트 시트를 이용한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시스템 운영 방안 그리고 K삭스 오딧을 통한 그 내부의 관리도 평가 및 보고 특히나 감사위원회의 평가 그리고 외부 감사인의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사용 방법들을 간단하게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내용은요. 그러니까 smartsheet.com이라고 하는 공유 플랫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내부의 권력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이제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요. 이 스마트 시트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위해서 나온 프로그램은 아니고, 어떻게 보시면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혹은 관리할 수 있는, 혹은 여러 명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스마트 시트는요,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고요,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회사입니다. 실제로 매출액은 한 1조 정도 되는 이러한 회사고요. 실제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많은 회사들이 이 엑셀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데에 좀 많이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K-SAX 오디시라고 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은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관련된 내용들을 다 여기에 구축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어핑부터 해서요. 엔터티 레벨 컨트롤, 그리고 프로세서 레벨 컨트롤이 있고요. 그 다음에 MRC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EUC나 IP 인벤토리, 그리고 운영에 대한 그 디자인 평가, 결국엔 설계 평가 부분들, 그리고 그 관련된 운영 평가 하는 부분들을 폴더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스코핑 폴더부터 이제 간단히 보시면은요. 자, 이 관련된 내용들을 다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스코핑 테이블부터 중요성, 그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IT 스코핑 부분, 그리고 프로세스 리스트, 그리고 그 어카운트 앤 컨트롤 매트릭스 이런 것까지 같이 작성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코핑 테이블 한번 같이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요, 이 스마트 시트의 장점은 가장 빠르다는 것에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슨 업무를 했는지 다 로그가 남기 때문에 이러한 로그 관리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용역을 받거나 최초 구축을 하면 엑셀로 이제 구축을 많이 하시게 되고 운영을 하시는데, 그 관련된 엑셀에서 만들었던 내용들을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 안에 포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코핑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시면 계정 과목의 금액과 실계정 과목들, 그리고 저희 양적 중요성과 질적 중요성을 갖고 이렇게 significant한 어카운트를 찾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안에서 이제 이 그 스마트 시트라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연결돼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스코핑 테이블에서 이제 저희가 significant한 어카운트로 선정이 되면은요, 이 관련된 것들이 다 연결돼서 저 스코핑 테이블에서 혹은 프로세스 레벨 컨트롤의 RCM으로 다 연결이 된다거나 혹은 그 어카운트 앤 컨트롤 매트릭스에서도 또 관련된 내용들이 연결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엑셀 파일로 관리를 하면 이게 다 별도로 파일들이 따로따로 놀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버전 관리가 어렵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들을 다 들어가서 다 수정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유 플랫폼 같은 걸 사용하면 만약에 여기서 non-significant한 어카운트로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연관된 문서들이 다 같이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RCM에서도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구축 운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연결된 것들을 뭐 간단히 보시면요, 이 관련된 현금이란 계정 과목은 지금 보니까 어카운트 컨트롤 매트릭스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 아웃 투 해서 여기를 만약에 버튼을 누르면 이 관련된 시트로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관련된, 어떻게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엑셀 시트가 다 같이 연동돼서 한 번에 다 변동하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구경을 좀 해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시트를 생성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 한 사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굉장히 여러 명이 들어와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거나 혹은 증빙을 붙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인바이트를 해서요. 그래서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 권한 안에서만 그 특정 권한이 부여되면 이제 볼 수 있는 이게 비어 권한만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수정 권한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증빙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권한을 부여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엔터티 레벨 컨트롤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전사 수준 통제 평가서를 구성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관련된 내용들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어떻게 보시면 아주 쉽게 보시면 엑셀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공유 플랫폼에 똑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쉽게 엑셀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엑셀의 형태로 관련된 문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공유 플랫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강점들은 뭐냐면은요. 관련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 삽입을 그림이라거나 아니면 파일들을 이 로에 다 각 행에 또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어태치먼트를 이렇게 해서 뭐 증빙을 붙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붙이신다고 한다면 관련된 그 내용들, 이게 그림들을 이제 붙여서 바로바로 그 관련된 규정과 혹은 증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레벨 컨트롤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레벨 컨트롤은 어떻게 보시면 어, 업무 기술서와 업무 흐름도가 하나의 문서로 작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RCM이라고 부르는 리스크 앤 컨트롤 매트릭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금이라고 한다면은요, 자금의 운용, 뭐 법인카드 관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관련된 업무 기술서가 작성되면 플로우 차트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업무 기술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기술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칼럼들 그리고선 이 시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것인지는 엑셀을 만드는 것처럼 구성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플로우 차트들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넣어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의 강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업무 기술서나 업무 흐름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RCM이라고 부르는 저희가 통제 기술서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통제 기술서에 연결이 되는데 이게 실제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문서들이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업무 기술서나 이제 업무 흐름도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파일을 관리하게 되면 동일한 내용들을 두 개의 파일에서 수정해 줘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유 플랫폼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한쪽에서만 고치면 모든 것이 다 연동이 돼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RCM의 통제 활동에 대한 설명이 결국에는 업무 기술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이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고치면 이 RCM이 자동적으로 이제 수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결산 관리의 재무제표 작성으로부터 통제 활동이 왔는데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트로 가서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면 말씀드렸던 RCM도 같이 동일하게 다 수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 플랫폼을 사용해서 구축 운영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시겠다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RCM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문서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테스트의 내용들로 갈 겁니다. 그래서 설계 및 운영 테스트로 가게 되면 각각의 그 설계 문서들 그리고 관련된 디자인 테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면 관리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평가, 저희가 설계평가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설계평가해야 되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패스했는지 페일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RCM에서 그럼 바뀌면 이 관련된 내용들도 동시에 같이 다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이 평가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설계 평가서는 어디 있는지 보면 여기를 이제 바로 가기를 누르면 관련된 문서로
관련된 문서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문서에서 증빙을 그림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태치먼트를 통해서 관련된 증빙들을 이렇게 넣음으로써 관련된 증빙 그리고 권한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구축 운영을 하셔야 된다. 근데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쓴다거나 아니면 인하우스로 개발해서 쓰는 것이 조금 비용이 많이 든다. 혹은 비용 우리가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지만 그 관련된 내용들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이러한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구축 운영을 하시다가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이 관련된 내용을 갖고 인하우스 개발을 할 수 있는 등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뭐 많은 유용한 기능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시트 안에 미국에서 사용되는 내부회계 관리도와 관련된 템플릿들도 같이 막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관련된 템플릿을 보시면 우리가 쓰는 형태의 템플릿과 굉장히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선 또 어떤 형식으로 구현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구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그냥 구축 운영하실 정도로는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 시트를 통한 운영 방법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하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이 공유 플랫폼을 사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뭐 이 스마트 시트와 뭐 관련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편의성에 있어서 가장 조금 내부의 관리도에 한해서는 좋은 또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프로그램은 KSAX ODH라는 프로그램입니다. KSAX ODH는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감사를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외부 감사인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의 유저는 그 내부의 관리도에 있어서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리고 평가 보고서를 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내부 감사께서 쓰실 수 있는 혹은 내부 감사팀에서 쓰실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다. 어떻게 보면 내부의 관리도와 관련된 그 감사 전용 프로그램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내부의 관리도에 대한 감사 혹은 독립적인 평가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좋냐면요. 감사 기준서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준서 1100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으로 그 감사 기준서 1100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지만 저희가 참고해 볼 것들은 통계적 감사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추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랜덤 샘플링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니면 MUS라고 부르는 그 모니터링 유닛 샘플링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이 화면에 모집단을 떨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개수를 기재를 해주시면 여기서 샘플링을 주시면 그 하드 코딩된 그 랜덤 샘플링 로직에 따라서 추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폐 단위 표본 추출, 그러니까 MUS도 마찬가지로 샘플 수와 표본 추출 간격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관련된 샘플들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수를 확정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속성 표본 감사나 혹은 변량 표본 감사에 의해서 샘플링 수를 산출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AICPA의 그 OD 샘플링이라는 그 방법론에 따라서요. 그 방법론에 따라서 통적 감사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마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쭉 보시면은요.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 감사해야 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감사해야 되는 항목들이 쭉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각각의 내용들은 감사 기준서 1100에 의해서 작성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 만약에 뭐 리뷰를 한다거나 그래서 리뷰 노트를 남길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 어카이브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이 각각의 이러한 그 작성법들은 내용이 아니라 복잡하게 되어 있겠지만, 각각의 작성법들은 어떻게 보면 엑셀을 작성하시는 것처럼 이 셀을 추가한다거나 셀을 추가한다거나 혹은 삭제할 수도 있고, 혹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을 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각의 번호를 쓰게 되면 저희 이제 조서를 생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연결된 조서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예,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번호를 쓰지 않아서 오류가 떴는데요. 여기 만약에 1111 쓴다 그러면 111 조서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감사위원회에서 평가 보고서를 구축 운영하신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감사인이 감사하기 전에 감사 기준서 1100에 따라서 프리오딧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요. 자, 외부 감사인이라고 한다면 외부 감사를 수행할 때에도 감사 기준서 1100에 따라서 이제 구축 운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삭스 오딧을 이용하셔서 효율적,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외의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프로덕티비티라는 그 컨설팅 펌이고요. 프로덕티비티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내부 감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컨설팅 펌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이 회사에서도 사벤스 옥슬렉트를 실제로 구축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산 프로그램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프로티비티의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국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굿센이나 더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SAP에서도 내부회계 관리도 관련된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요, 그 케이스웨어입니다. 케이스웨어 이데아인데요. 케이스웨어 이데아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패키지 형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일반적으로 그 오딧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통일적 감사 기법을 사용할 때 엑셀을 갖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케이스웨어에서 이러한 케이스웨어 이데아 같은 부분 프로그램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평가에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은요, 그 갈바나이즈의 ACL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ACL은 저희가 Audit Command Language라고 부르는데, 이게 저희가 그 실제로 이 ACL은 감사 보조 도구로서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L은 실제로 구글이나 혹은 뭐 유튜브 이런 데 찾아보시면 그 ACL을 사용할 수 있는 강의들이 뭐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특정 그 해외 대학교에서는 그 ACL을 갖고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케이스웨어 이데아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딧을 수행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거나,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분야의 그 오딧을 지원하는, 혹은 내부회계 관리도 평가를 지원하는 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ACL도 내부의 관리도 평가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요, 프로딧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그 이데아나 혹은 앞서서 말씀드린 ACL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프로딧은 프로드의 IT를 이제 이렇게 결합한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드와 오딧 혹은 프로드와 IT 이렇게 해서 용어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프로딧은 우선 국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ACL이나 그 이데아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훨씬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사한 기능들을 물론 이제 그 ACL이나 이데아보다는 축소된 기능이긴 하지만 저희가 실제 국내에서 내부회계 관리지도 목적만으로 본다거나 혹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이 정도만 돼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프로딕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사용하셔서 내부회계 관리도에 대한 통적감사 기법에 의한 평가를 하실 수가 있겠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프로그램은요, 그 ksaxaudit.com입니다. 그래서 ksaxaudit.com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감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전문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선 일반 그 감사 툴보다는요,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감사 기준서 1100에 의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ksaxaudit.com을 이용하셔서 평가를 하시면 외부 감사인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회사 내부의 감사위원회에 평가를 하실 때에 프리오딧 형식으로 내부회계 관리도를 운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